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금요일인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네. 첫눈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첫눈이 내렸지만 우리 시장은 좀 분위기를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부진했고요. 양대 매도도 좀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빠지면서 좀 주말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꼼꼼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시원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인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릴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광호진 전문가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시장이 조금 더 조용했고 네. 또 메이저 수급은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좀 시행한 지 2주가 딱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또 월가열고 또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처음에 공매도 금지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시장은 대체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공매도 금지를 좀 가장 많이 떠올렸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기대감이 좀 팽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역대 연도표부터 해가지고 총 이번 공매도 금지까지 해서 총 4번째 공매도 금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각 구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총 4번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가까이 당겨보시면 결국에는 6개월 후에 시장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3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금융위기 이제 해소된 흐름 이후에 이제 올라갔을 뿐이지 공매도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기간입니다. 다음 구간은 2011년도고요.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건 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좀 기간이 짧습니다. 2011년도 8월 10일부터 2011년도 11월 9일까지 대략 2개월 정도 어느 정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올랐나요? 라고 보시면은 글쎄요. 그저 그냥 박스권 내로 흐름 정도로 유지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입니다. 이때는 강력한 상승분이 나왔죠. 과연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교집 합점을 과연 찾으실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급, 결국에는 시장 올릴 수밖에 없다. 수급 붙으면서 매수만 하면 올라간다라는 관점인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적인 개인들의 매수세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까지 여타 수급들이 같이 함께 흘러와 줘야지 강력한 상승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선 코로나 구간에서는 수급적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들이 팽배해지는 이벤트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승분을 만든 것이지 지금 공매도 구간을 이제 명확하게 무조건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살짝 아쉬웠던 점은 상세적인 내용 발표 없이 선행적으로 공매도를 먼저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로섬 게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흔히나 위로 올라가는 부분, 아래로 올라가는 부분, 업다운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항상 양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앞선 구간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와 같이 시장에 강력한 문제가 될 법한 뉴스는 없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2차전지주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부분을 좀 너무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력도는 외국인들한테 떨어진 거예요.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공매도도 하고 숏 포지션도 잡고 그러다가 이제 숏 포지션 청산하고 롱 포지션도 잡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세부 사항이 발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세부 사항이 발표가 나왔죠. 정부에서 어찌 보면은 엄포를 놨다고 생각합니다. 기한을 90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90일 이내에 환매수 해라. 공매도한 거 환매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결국 견줬기 때문에 3개월 내에는 아마 국내적인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장 부분에 일단 90일이라는 기한 내로 가둬두고 6월까지라는 기한을 잡았습니다만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거는 좋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면 수급만 받쳐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주목받고 있는 AI 아니면은 2차 전지 이쪽 섹터들의 외국인들의 자시 들어오는 수급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고 나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3조 원 넘게 팔았다, 뭐 곧버스를 폭풍 매수했다 네.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네. 수급이 정말 다시 들어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3개월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느새 국제 유가가 72달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오늘 또 관련 수혜주들도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호진 전문가님, 앞으로 이 유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당분간은 유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 장관급 회의가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까지는 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유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적인 감산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 하락과 관련돼서 이 관련 주진 항공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공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유가에 대한 수혜를 봐서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단발성 이슈로 지금 사실상 시장의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게다가 이제 뭐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따른 또 악재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가 하락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이슈도 조금 줄어든다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을 때 내년 정도에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유가 반등과 함께 이 가격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일단은 유가 하락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은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이 나왔었던 이 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인데요. 이 예상보다 지금 예상 같은 경우에는 한 179만 배럴 정도의 원유 재고를 예상을 했는데 360만 배럴의 재고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만 보더라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강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수출 지수를 보더라도 이제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이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유가 하락을 좀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이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다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습니다. 뭐 상장을 며칠 앞두고 3분기 영업 적자라고 고백을 해가지고 네.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뭐 다행히 그나마 70% 가까이 또 급등을 해줬죠. 좀 선방해 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약간은 아쉬운 성적이긴 했는데 손요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거고 시장에 나온 뉴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자기한테 자신의 투자 원칙에 조금 이렇게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는 않는 것이지만 신규 상장한 IPO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가치 투자 접근보다는 어떤 좀 기술적 투자 이런 쪽 접근하신 다음에 뭐 6개월이나 9개월 뒤에는 이제 리밸류에이션 들어가면서 그때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과론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겠지만 투자 판단에 좀 참고를 해보실 만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동을 보면은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IPO 기업이라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예를 들게 두산 로보틱스랑 파두를 예를 들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랑 파두는 첫날에 음봉이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비쳤다고 판단하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전문가분께서 많이 해주십니다. 일단 공모주 경쟁률도 이제 뭐 두산이랑 뭐 파두는 뭐 300대 1, 뭐 400대 1 이렇게 갔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60대 1, 70대 1 정도로 어느 정도 IPO에 대한 과열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적자 발표를 안정적으로 것입니다. 파두랑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는 실적 발표했을 때는 막 죽일놈 하다가 그나마 이제 경영진이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한 IR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저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올바른 대처를 했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시점부터 조금 아쉽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좋은 실적은 사실 장전에 발표하거나 오전장에 발표합니다. 늦어도 오후장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장 끝나고 발표하는 거는 조금 나쁜 행동이다. 금요일에 발표했죠. 네, 근데 네. 파두랑 한미반도체는 금요일에다가 네. 장 끝나고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욕을 먹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니까 뭐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도 있고 뭐 IR을 열겠다고 했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에코프로, 이거는 보수적으로 제가 배수진을 치고 말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경영진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잘했다라는 뷰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괜히 파도랑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문매를 맞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뷰가 있는데 전자가 우세하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흥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것 조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치고 4거래일 차에 이 3거래일에 지지했던 모습을 이겨내고 상승했던 사례는 5%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3일이든 뭐 3개월이든 마음대로 매매하시면 되시고,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호예수 풀리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매하시고, 아예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제 1년 뒤에 2차 전지에 들어져 있는 악재가 모두 선반영됐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시티증권에서는 에코프로 BM이 한 달가량은 조금 조정이 나올 것이다. 또 그러니까요. 그런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네. 우리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성적을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시티뱅크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잡아주시네요. 그래요? 예. 텔레파시가 또 통했네요. 네. 안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오늘 시장에 수급이 안 좋았다라고 좀 어느 정도 어찌 보면은 결국에 좀 성공적인 상장이지 않습니까? 시초가가 한 10%로 나와 있길래 별로 매력도가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70% 넘어가는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 네. 거래대금 한번 보실게요. 진짜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대금 대비해서 3배입니다. 예. 3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온갖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간 거예요. 호가창이 바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어제 연결해서 보면은 어제 미국장까지 좀 연결해 볼게요. 어제 미국장 보시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종목들이 루시드 빼고 다 빠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요. 오늘 거기다가 아침에 시티뱅크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하향 레포트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 그룹주들 관련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매력도가 없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광기에 가깝지 않나 라는 표현이 좀 올바를 것 같고요. 네. 최근 11월 달 시장 중에서 이런 대형 IPO가 올라오면은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시장과 좀 연결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력하게 모든 시장의 수급을 가져가기 전에는 그래도 AI 반도체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이쪽들로도 수급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IPO가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다 빠졌어요.
이번 11월 달 한 달은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IPO가 들어오는 일자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수급적인 논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달 1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시장을 지지해주는 외국인도 기관도 없습니다. 기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받쳐주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들어오면 좀 유의하셔야 되고 아까 손 팀장님께서도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 부분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IPO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더 가졌는데 IPO 관련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6전법이라고 해서 네. 1개월, 3개월, 6개월 단기 구간에서 네, 락업 물량 해제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만 유의하시면서 거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당장의 시장의 공매도 금지 부분 그리고 보면은 계속 수급이 강하게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좀 유의하시면서 거래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그룹주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미국에서도 최근 리튬 관련된 이제 광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줄어든 부분 때문에 저평가 로우 리스크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확장하는 사업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현재 구간에서 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이미 뭐 빠질 만큼 빠졌고 대통령님께서도 정부에서도 90일이라는 공매도 상환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공매도로 많이 물매를 맞은 2차 전지주들의 또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계속 긍정적이게 바라보셔도 괜찮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참 많은데 네. 136법 꼭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전자 가위 관련주들이 엄청 뜨거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들도 올라왔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테마주들이 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오늘 툴젠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엠젠 솔루션,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르는데 과연 다음 주 시장에도 봐도 될 만한 이슈인지 예병근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유전자 가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게 어떤 테마성 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테마성 재료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스파이더맨에서 옛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재생하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도마뱀 이런 것들이 세포 꼬리 딱 끊고 꼬리가 새로 재생이 되죠. 그 유전자를 잘라서 박사가 자기 팔을 잃은 박사가 그 유전자에 딱 심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DNA 서열을 갖다가 재분배를 하거든요. 팔이 쑥 자라.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유전자 가위에 대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 인자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갖다가 절개를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유전자 가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흔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암세포 유전 인자 혹은 당뇨 유전 인자 뭐 이런 질병이 될 만한 것들의 유전자 연기 서열을 분석해서 그걸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 그 정상 세포를 갖다가 이제 정상 DNA를 연결해서 그런 병의 유전 인자를 없애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되냐면 유전체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간 거는 유전체 분석을 하는 회사가 마크로젠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결국은 이게 한번 재탕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영국에서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를 승인했다. 이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이게 재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툴젠이 유전자 가위에 연구를 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 연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미래가 아니고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전체를 분석해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혈액암입니다. 이 혈액암은 골수의 유전자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골수 DNA를 분석해서 골수에 관계된 유전체를 치료, 즉 CAR-T로 치료하는 거예요. CAR-T가 뭐냐면 표적항암입니다. 근데 이 표적항암도 지금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CAR-T로 DNA를 치료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먼 미래의 얘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내일 세상이 달라져서 유전자를 막 잘라내가 도마뱀 유전자도 내한테 오고 거미 유전자도 내한테 올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연구는 차근차근 진행은 되겠죠. 그래서 인간 수명의 어떤 연장이라든가 이런 꿈은 실현시킬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던 황우석 박사가 지금 사우디에서는 국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만큼 규제가 심하지 않은 거예요. 줄기세포에 대해. 이 규제들 다 풀어줘야 돼요. 유전체는 특히 규제가 심한 쪽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내일 무슨 다른 일이 벌어지고 다음 주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성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툴젠보다는 지금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의료용 빅데이터 산업과도 관계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의료용 DNA가 다 분석이 돼 있으면 이게 빨리 뭔가 치료의 목적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국가가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꿈입니다. 국가 의료용 빅데이터 산업. 여기와 관계는 돼 있지만 툴젠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는 좀 멀었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툴젠이 굉장히 조합은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건 테마성 재료로 치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올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먼 세상이고 제가 저번에 이 프로그램 출연해서 CAR-T, 즉 표적항암 치료제에서는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이토젠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최근에 사이토젠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여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이거를 너무 가까운 미래, 당장 펼쳐질 미래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오늘 상한가가 또 월요일 날 어떻게든 올라타야죠. 그건 아니라.